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30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분 들어와 주셨습니다. 예, 매일 아침 새벽에 아직 아니고요. 예,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고요. 예, 라이브 참여는 그냥 뭐, 아무래도 녹화는 이제 한 부분 잘라서 하는 거고, 라이브는 그냥 프리하게 하는 거니까.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버들 보면 너무들 잘 만들어서 제가 뭐 거의 뭐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다들 너무 잘 만들어요. 예, 조회수도 잘 나오고 또 그러한 채널들이. 그런데 제가 진짜 그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 유튜브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죠. 속이 막 울렁거려서 화가 나서 역겹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적응이 돼서 참고 좀 듣습니다. 왜 저만 잘났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듣는데 너무 잘 정리하고 너무 핵심의 이야기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왜 불편하냐면 거기에 대한 진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중에 많이 떠드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요약본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정보를 듣고 있는데 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대처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해결 방법이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예. 그러면서 맨날 뭐 옛날 탓해요. 그때 그걸 사지 말았어야지. 지금 이런 걸 사야지.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아파트가 더 좋다느니 아니면 저런 아파트 떨어질 줄 왜 몰랐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 그분들이 과연 그런 얘기를 했나요? 네. 저 10년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딱 잘라서. 예? 근린상가, 3층 근린상가. 예. 예. 사지 마세요. 부터 해서 생숙 라든지 뭐 특히 상속세 부분, 종부세 부분 이거 심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당시에는 그런 말을 못 했을까요?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어서? 아니에요. 본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나간 이야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평가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나간 이야기 해서 뭐예요? 앞에 이야기를,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씨. 저는 제 이야기가 좀 붕 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잘라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이라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약본을 봐서 이해한다라는 건 뭐냐면 거의 7, 80% 이상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줄 때 우리가 이해가 빠른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뭔가 심란하죠. 그죠? 예. 내가 대부분을 알고 있을 때 예, 보면 아무리 두꺼운 설명도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A4 용지 한 장짜리라 하더라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 방향이 전혀 다른 걸 언급을 하게 되면 머리가 복잡하죠. 예. 제 이야기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짜 진실된 이야기 그리고 누가 앞선 이야기를 하는지 부동산은 앞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면 안 돼요. 자, 일기 신도시. 결국은 뭐 용적률 높여준다는 이야기고요. 그죠? 15층, 20층인 아파트를 30층, 2배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산, 분당, 평촌,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아파트들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30만 가구가 살고, 그죠? 용적률을 30만 가구가 사는데 용적률을 늘리면 이제 60만 가구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특별법.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특별법을 만들고, 뭐,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통과되려면 뭐야? 100만 제곱 이상의 택지다. 100만 메다 제곱이면은 한 30만 평 정도 되죠. 우리 대학교 큰 종합대학교 캠퍼스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음, 대전, 충청 6곳, 전국 51곳에 103만 가구가 포함된다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용적률 높여줄 테니까 예, 그죠? 더 높게 건물을 져서 그 아파트 수익성을 개선시켜 줄 테니까 재건축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가 공급된 지가 지금 뭐 40년 됐어요. 이제 50년은 안 됐으니까 40년 이야기 나온 시점부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0년이 안 된 건데 30년 좀 넘은 거죠. 30년 좀 넘었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거의 뭐 강제로 이렇게 그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붙일 수 있죠. 100%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100% 동의가 필요 없는 건데 자, 문제가 뭐냐면 인구의 고령화예요. 일단 이 지금 일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사 가시고 뭐 젊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겠지만 아직도 살고 계신 분이 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 좋아, 네, 우리 집 좋아하면서 네, 아직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를 할 것인가? 예, 힘들어요.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일기 신도시가 아파트 값이 자 10억이 넘어요. 지방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10억대인데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좋은 아파트예요. 다들 아파트 자체가. 그러면 내가 월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면. 그리고 거의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30년 다 지났죠.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 살았던 분들은 대출 자체가 없어요. 대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이런 거 저기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군포시 금정동의 금정역 뭐 여기는 좀 알죠 저도 그런데 여기에 그 모텔촌에 소규모 그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업지역이니까 용적률은 뭐 많이 나오겠죠.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그 모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텔을 다 샀는데 모텔 하나를 못 산 거예요. 모텔 하나를 못 사다 보니까 그 이상하게 된 거죠. 디귿자 안에 모텔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뭐 이상한 형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참 웃기죠. 그죠? 이걸 알박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서로 흥정이 안 되니까 에이씨 뭐 하면서 이제 결국은 에, 저기 했죠. 졌어요. 졌는데 나중에 이제 이 어, 모텔이 살아남느냐 아파트가 살아남느냐. 근데 여기가 지금 미분양됐단 말이에요. 입주에 주민들이 반발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모텔이 먼저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나중에 들어왔고.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에? 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제목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못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세금을 4, 50%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모텔을 팔았을 때. 그러니까 이 모텔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억에 판다. 그러면 내가 같은 사이즈의 건물을 50억 그 파는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되는데
세금을 떼고 나면 50억인데 내가 세금을 20억을 내야 돼요. 그럼 30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30억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모텔을 못 산다는 거죠. 자기 그 월 수입 되는 걸 못 사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여기서 모텔에서 저기 하겠다. 누가 이길까요? 아, 저는 모텔이 이긴다고 봐요. 예, 저분들이 안 판다는 건 뭐냐면 빚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노부부가 빚이 없기 때문에 뭐 달방이나 놓고 어차피 뭐 예, 꼭 앞에 뭐 모텔이 있다고 해서 옛날처럼 모텔의 어떤 유흥가의 뭐 완전 뭐 100% 그런 이미지는 아니니까 예, 저는 모텔이 이긴다고 봐요 아파트보다. 이걸 갖다가 뭐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죠. 예, 이게 지금 현재 그 신도시에 대해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효과는 있냐면 젊은 세대들이거나 나름대로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들은 이걸 미끼로 해서 열심히 또 저거 하겠죠. 그 에, 집을 팔려고 그러니까 중개를 하겠죠. 예, 투자성이 있다. 뭐 신도시 사면 좋다라고 하면서 막 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예,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힘들다. 예. 자, 데이터는 과거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확연히 다른 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고령화입니다. 예. 딱 10년 전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386 세대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10년 전에는 활동적으로 움직였죠. 지금은 이제 이분들도 386 세대들도 이제 본인이 그 환갑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나도 이제 몇 자리 알아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에 흥분하거나 이동하거나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수도권을 향해서 지금 여당 야당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차피 실행도 안 될 거 특별법을 그냥 풀어줌으로써 이제 재건축 바람만 넣어주는 거고 적어도 이, 이 지역이 재건축이 되려면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용적률은 풀렸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향후 20년은 더 걸린다. 예, 20년 걸려요. 음마 아파트가 뭐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20년 걸려요. 걸리고 뭐 안전진단이 뭐 통과가 됐니 어쩌니 해도 안 무너져요. 30년 동안 안 무너졌는데 뭐 무너졌으면 벌써 무너졌지.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무너질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하겠죠. 자, 내년에는 집값 떨어질까? 집 살 수 있을까? 네, 의미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왜? 이건 개인이 자기 소득이 올라야만이 살 수 있는 거지. 뭐 집값 떨어지면 살 수 있어요? 자기 소득이 줄어들면 못 사는 거지. 그냥 세상이 마치 자기만 정의롭고 세상이 뭔가 잘못돼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그럼 도대체 당신의 말이 왜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자기 말이 옳대요. 앞뒤 없이. 이래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 이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은 옳대요. 와,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제가 지금 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값들, 그러니까 개발 호재 없고 그리고 대부분 일반 우리 이제 그 소득 수준 낮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는 아파트 값들은 좀 올랐다 내렸다 해도 별반 차이 없어요. 별반 차이 없고 지금 심각하게 그 아파트 값에 영향을 받는 곳은 다 재개발, 재건축, 신규 분양.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새로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지역이 좀 심각하고요. 작년, 재작년 아파트값 올랐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폭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경매 물건 가지고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네. 지금 위기는 대부업이에요. 대부업.
예, 1금융권에서 대부분 아파트들은 대출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체 단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예, 일부 어떤 사정이 있었든 일부 소유자들 중에 이제 대부업을 통해서 과도한 빚을 낸 사람들이 제3금융권 대부업이거나 뭐 캐피탈 사람들이 이제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상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담보 물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채권 자체는 그냥 그 돈 빌려준 대부업이 날아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개인들은 이미 돈 다 빌려 쓴 거예요. 어차피 뭐 자기 빚에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그냥 집 비우고 나오면 돼요. 네, 나오면 되는 거고. 다 올 빚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후순위거나 담보를 많이 잡아준 대부업체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돈놀이 했었던 것들 이제 다 날아가게 된 거죠. PF 대출 같은 경우도 그 PF 대출 전에 브릿지론 해가지고 뭐 돈놀이 하는 사람들, 우리 투자랍시고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 안전하게 해서 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한 선을 넘게 되면 본인들한테 치명타가 됩니다. 다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무리 떨어져도 이 정도까지는 내 원금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믿다가 당하는 거죠. 아유, 저도 지금 뭐 깝깝합니다. 1억 5천 내로는 안 팔리는 송파. 7만 5천 명이 몰렸으면 뭐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아파트가 왜 저기예요? 다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에 보면은 일반 분양이 한 3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무조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분양가가 높아야만이 자기네들 그 담보가치, 예, 재산가치도 올라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분양하는 사람한테 눈탱이를 씌워서 자기네들 부담도 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그죠? 이 지역에 뭐 예, 저기 하는 거죠. 분양가보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글쎄요, 청약한 다음에 그죠? 청약한 다음에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본 계약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게 생길까요? 이게 대개 보면 동원해서 그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미 이 사람들은 실제 분양률이 안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겉으로 보이기에 청약자가 많은 거와 실제 계약에 미달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협력업체한테 대물 변제를 많이 하죠. 대물 변제를 한 걸 갖다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기사는 이렇게 나오지만 되게 미분양되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절대로 미분양됐다라는 이야기 안 하고 자기네들 거 팔기 위해서 프리미엄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면서 대물 변제를 처분하려고 많이 하죠. 또 괜히 뭐 이야기가 이상하게 갔는데 아유. 이거잖아요. 1월 분양 때 최고 2,797대 1. 근데 일반 분양이 29가구밖에 안 됐어요. 이 가격이 무슨, 예? 그렇잖아요. 29가구밖에. 일반 분양. 요게 남는 거예요, 요게. 본전 빼고 얘네들은 이게 남는 겁니다. 어차피 나머지 아파트 가격은 다 그 조합원들 리모델링 하는 그 세대별로 다 배분을 했고, 요게 남는 거예요, 요게. 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분양가만 이렇게 잔뜩 올려놓는 거죠. 왜 잔뜩 올려놔요? 그래야 조합원들이 좋아하니까. 씨, 참. 예.
글쎄요, 송파도 외곽인데 서울에서는. 자, 부동산 이야기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이런 거는 그 거의 광고성이죠. 예, 광고성인데 그 저는 그 백종원 씨가 예산에 국밥거리 들 쑤셔놓고 그렇게 쇼하다가 마른 것은 큰 오점이라고 봅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제 그곳에 있는 분들을 뭐 비판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식당이나 장사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서비스 좋고, 그죠? 질 좋고, 음식 맛 좋고, 예, 질이 음식 맛이죠. 음식 맛 좋고, 주인 서비스 좋고, 위생적이고, 그러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안 돼요. 예, 그 전에 주인이 포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 소비자의 수준이 요구사항이 얼마나 높은데요. 그거 못 맞춰요. 그거 못 맞추고 양식껏 장사하면 주인은 골병 들어 죽습니다. 골병 들어 죽거나 적자 보거나 그럽니다. 안 맞아요. 아, 이거 뭐 그건 장사 안 해본 새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진상들. 뭐 손님은 왕이다랍시고 하고 어떤 식으로든 남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 없는 애들이 뭐예요?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죠? 몇 시간 동안 에어컨 바람 쐬면서 난방기 돌리는 곳에서 에,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자리 다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예, 손님의 권리를 주장하는 예, 카페에서 공부하는 왜 뭐 차별하냐 뭐 이런 얘기들 기사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장사꾼은 흙 파서 장사해요. 식당 여러분들 그 백종원 씨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미션을 실행 못 합니다.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그리고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왜 실행할 수 있었냐면 본인이 꿈이 분명히 있었고 그분은 생계형이 아니었어요. 뭐 본인은 직접 생계형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배우가 그래도 있는 집에 자식이었고 나름대로 자기 꿈의 어떤 의지를 피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 식당 장사가 아니라 자기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대의적인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거지. 왜 백종원 씨가 더 본 그 저기 막 체인점들 전 새마을 식당 안 가요. 나는 전국에 있는 새마을 식당 여러 곳을 가봤어도 하나같이 다 쓰레기예요. 기본도 못하는. 왜 그럴까요? 백종원 씨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백종원 씨가 이야기하는 미션은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냥 공부만 해 열심히. 그러면 뭐 서울대 가고 머리 나쁘면 연고대는 가겠지. 왜 못할까요? 다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여건이 있는 거고. 그렇게 못해요. 본인들은 했으니까 왜 남들은 왜 못하지?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예산의 국밥거리 보면서 예, 그분들은 못났나요? 그분들은 뭐 그렇게 부족해서? 백종원 씨가 뛰어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비난받을 만큼 부족한 건 아니에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사가. 예, 그 자꾸 너무들 쉽게 생각해요. 그 현장에서 안 해본 사람들이 항상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안 해본 사람들이. 제가 지금 부동산 유튜버들을 왜 역겹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말 쉽게 이야기해요. 왜 그거 왜 샀냐? 그때 팔았어야지. 지금 이런 거 사야 된다. 참. 그럼 지도 그런 거나 하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알면 지도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어보지. 안 됩니다. 못 따라해요. 비법 비결 쉬워요. 열심히 하면 돼요.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친절하게 하고 그죠? 더 싸게 주고 그러면 장사 잘 돼요. 그런데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만큼 피드백이 없어요. 그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골병 든다니까요. 그렇게 했다가는 왜 그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고생하면서
소비자들이 싸게 잘 처먹게 하기 위해서. 참, 내 인생도 있는데. 예? 자, 부동산 이야기 진행하고 있고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예. 일단 녹화는 중단하겠습니다, 여기서.